오늘 재판은 김문기를 모른다. 그리고 백현동은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다라는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되느냐 해당되지 않느냐에 대한 판단했습니다. 김문기 모른다는 허위 사실이긴 하지만 공표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 백현동 발언과 관련해서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그 발언을 이재명 대표가 직접 판넬까지 들고 와서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저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허위 사실에 해당되고 이거는 공표에도 해당이 된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유죄가 나온 거죠. 그런데 유죄에 대한 형량은 어디까지 할 것인가? 벌금 200만 원, 100만 원? 그런데 모두란 표현은 쓰지 않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징역 1년이라는 민주당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이런 재판 결과가 나온 겁니다. 민주당의 이 앞으로의 전략, 그동안 검찰을 계속 비판해왔고 오히려 사법부는 예산까지 늘려주는 이런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과연 오늘 재판 이후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지에 대한 민주당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당장 이재명 대표는 오늘로 예정됐던 검찰 규탄 집회는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1심 재판입니다. 2심에서 바뀔 수 있고 3심에서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의 정치적 행보, 대권과도 민주당의 어떤 그동안의 90점의 역할을 앞으로 계속 수행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한 깊은 고민 등이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 다시 한번 저희들이 틀어드리죠. 재판 결과 받아든 이재명 대표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한민국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입니다. 현실의 법정은 아직 2번 더 남아있고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합니다. 항소하게 될 것입니다.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그런 결론입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상식과 정의에 입각해서 판단해 보시면 충분히 결론에 이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는데요. 자, 이러면서 이재명 대표는 항소를 예고했습니다. 아마 2심과 3심으로 갈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의 무죄를 그동안 주장해 왔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 문제의 발언도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백현동은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라는 그 한마디가 그 어떤 발언보다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어쩌면 바꿔놓았던 바로 저 순간을 다시 한번 보시죠.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자, 당시에 국토부는요. 성남시에만 공문을 보냈던 게 아닙니다. 20여 개의 지방자치단체에 비슷한 취지의 사업을 하니 용도 변경을 검토해달라 이런 공문을 보냈던 겁니다. 그런데 수많은 20여 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없었습니다. 성남시만 유일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물론 지금 나오는 저 백현동 아파트가 옹벽이 어떻게 설치가 됐고 저기 원래는 IT 단지를 만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그런 용도와 또 달리 만들어졌고 아파트 자체에 문제가 있었던 물론 주민들이 사셔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리고 저런 공문을 보냈습니다만 시에서 알아서 적절히 판단하셔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는 겁니다.
과연 이게 협박이었느냐. 그리고 이 백현동 당시 문제가 이재명 대표의 후보 시절에 계속 논란이 됐었던 사안인데 바로 그래서 국정감사까지 열렸던 저 자리에서 저렇게 발언을 했던 것은 이거는 허위사실에 해당된다. 공표에도 해당된다라고 본 겁니다. 자, 김주인 변호사님, 오늘 판결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예, 먼저 이제 발언 두 가지 발언 중에 첫 번째 발언에서는 그 김문기 관련된 발언 중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을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게 허위 사실 공표까지 판단하냐에 대해서는 또 법리적인 판단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인터뷰에서 항소를 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항소 기한은 판결이 선고되고 이제 7일 내에 항소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이제 문제의 경우에는 검찰도 항소 여부에 대해서 그 고민을 할 것이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검사가 항소를 하게 될 때는 구형에서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구형량에서 한 절반 이하 정도로 나올 때는 항소를 검토를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 경우에는 구형이 실형 2년이었잖아요. 예. 근데 징역 1년 내 집행유예가 2년이 나왔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보다는 형이 중하게 나온 것은 맞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구형량보다 절반. 그런데 거기서 또 집행유예가 나왔으니까 사실은 구형량에 비해서는 이제 약한 처벌이 나온 거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럼 그럴 경우에는 검사도 같이 항소를 할 수가 있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 피고인만 항소를 할 경우에는 항소심에서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서 1심보다 더 센 형은 나오진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그런데 검사가 같이 항소를 하게 되면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다. 2심에서도 그러면 징역 1년보다 더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론상으로는 그렇다는 거죠.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만 피고인이 항소를 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럴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이제 검찰 내부적인 판단에 따라 검사도 항소를 하게 된다면 2심에서는 모든 것이 이제 원점으로 두고 모든 가능성이 열린 상태로 판결이 선고될 수도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